안녕하세요, 푸토팬 여러분. 뉴스프리 데스크 성지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아, 이상한 투샷이죠? 예고해드린 대로 김민호 네. 아나운서의 휴가로 인해서 네. 덕분에 저희가 이선영 아나운서를 모셨습니다. 네, 저한테 일 시켜놓고 제주도 갔더라고요. 아, 인스타 좋을 때죠. 보니까 막 바닷물이. 지금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아마 생각도 안 나겠죠. 네, 어제는 또 목포에서 낙지탕탕이 먹었더라고요. 아, 맛있겠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에 그러게요. 어떡하면 좋아요. 선물 사온다니까 뭐 사는지 제가 받아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일산대교가 무료 통행을 시작한 지 한 20여일 정도 지났거든요. 네. 그런데 법원이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운영사가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이걸 받아들였어요. 네, 이게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고 경기도가 운영사에 그
그 사업 시행자 그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했는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가 다시 2차 공익 처분을 냈는데 이것도 법원이 손을 들어줘서 두 번째 결정이에요. 네. 일산대교는 당장 내일부터는 아니고요. 한 18일 그러니까 목요일 0시부터 통행료를 다시 징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방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신청곡은 김태민 님이 신청하신 악뮤의 낙하라는 곡이었네요. 악뮤 네. 좋아하신다고요? 네. 저 악동뮤지션 너무 좋아해요. 다리꼬지마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아따따리 꼬지마. 네. 네. 한성님께서 민호아나 스토커 선영구라고 전혀 네 제가 왜 그분을 스토커킹하죠? 네, 구찬성님이 안 돌아와도 된다고 이선영 고정 가자고. 괜찮은 생각이네요. 네. 위닝 JTB님이 그래도 민호 동생 없으니 좀 그렇네요. 잘 쉬고 돌아오시길 하셨습니다. 이사나님이 벌써 공지를 올려주셨네요. 저희 한국 시리즈 4차전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은 결방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 7차전까지 가게 된다면 아쉽지만 다음 주 송경재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쉽지만의 뭔가 방점이 좀 다른데요? 너무 아쉬워요. 빌로바 TV님께서 기사가 귀에 안 들어온다. 미녀가 두 분 앉아 있어서 이런 부작용이 또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넙죽 받아야지. 넙죽. 네, 넙죽 네. 받겠습니다. 아니 마중물님이 어떤 곡을 신청하셨는데 저희 신청곡위원회가 섭섭하게 해드렸나요? 조공이라니 그러게요. 그런 것도 하나도 필요 없고요. 한 번만 더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네.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운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MBC 뉴스가 벌써 답을 했네요. 두목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직 존재감이 있거든요. 네. 네, 구찬성님께서 목요일에 포구 기우제 지낸다고. 근데 야구가 취소돼도 푸대 어떻게 되나요? 아니 포구가 내려도 사실 고척돔에서 하거든요. 맞네. 돔구장이 저희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포구랑 상관없겠네요. 무조건 하겠네요. 이름표 잘 안 보인대요. 이거 되게 민감하신데 저희 둘 다 지금 잘 안 보이네요. 네. 이게 제가 처음이라 잘 보이네요. 네. 그러게요. 이게 다우비즈님 신청곡 올려주세요. 받아주세요 하셨네요. 이게 야구가 올해는 올림픽 때문이죠. 늦어져가지고 추우니까 이제 동구장을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네. 작년에 이어서 주인 없는 한국 시리즈가 이어지네요. 네, 조공의 힘. 아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왜 이렇게 어색하죠? 전 저쪽인데 원래. 뭔가 좀 잘 안 와닿나요? 네, 뭔가 이게 지금 비현실적이에요. 약간 카메라도 어디를 봐야 될지 좀 헷갈리고 이상하네요. 네. 빨리 송경제로 넘어가죠. 네. 자, 이선영 아나운서의 송경제 시간입니다. 본인이 쿨하니까 좀 느낌이 다른데요? 그러게요. 제가 왜 나왔어요, 근데? 네. 오늘 리액션 잘 받아주셔야죠. 원래 김민호 아나운서가 했던 역할을 좀 오늘 충실하게 수행해주세요. 네. 또 오늘 두목님과 이렇게 쓰리샷으로 잡히니까 이건 사실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자리 교환만 했었다가 밸런스가 어떤 것 같나요, 여러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범블비님이 물음표 3개 올리셨어요. 빌로가 TV님이 좋다고 해주셨는데 안 어색하다고. 네. 강선모님 화나셨는데 왜 노래 때문에 화나셨나? 그러면은 이게 저희 셋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은 컷이 없는 거네요. 무조건. 그렇죠. 원래도 선영구 면제가 좀 있긴 했는데 간혹 없죠. 바로 그냥 뺏어가는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근데 질문 안 하고. 그냥 쭉 송경제로 하고 오늘 큐시트 산책은 뭐 하지 제가 말까? 먹어도 되나요? 괜찮아요. 아니 제가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뭐 콘텐츠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콘텐츠가 모자라요. 그렇죠. 네. 오늘의 첫 소식부터 갈까요? 오늘 첫 소식은 주식시장 얘긴데요. 요새 요새가 아니라 올 한 해는 이제 주식시장 얘기를 빼놓고 경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주식시장은 핫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00선 돌파하고 3,100선까지 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분위기가 무색하게 10월달에 3,000선이 붕괴되면서 좀 분위기가 침체됐었죠. 그리고 11월 들어서도 이제 쉽사리 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 이 개미들의 바이블이잖아요. 삼성전자.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이 삼성전자도 지난달 13일 들어서 올해 들어 최저점인 6만 원대를 찍었고 계속해서 회복을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1.56%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두목님 이렇게 어색하게. 아니 나 왜 나오노? 나 왜 안 친 거야 여기 진짜 왜? 굉장히 어색하게 되게 인자한 아버지처럼 되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보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뒷머리가 오늘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좀. 네네. 사막의 호랑이님이 저 형 삐졌다 하셨어요. 아니 제가 이 원고에 이제 분량을 이제 넣었거든요. 노재표 기자 분량을. 막 자기 분량 넣었다고 막 화내셨다면서요. 왜 나 일 시키냐. 아니, 화낸 건 아니고 저는 사실은 여기 앉기 전까지 제가 나오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퀴즈 산책만 준비해 왔는데 이 원고를 봤더니 제 질문들이 있길래 좀 놀랐습니다. 아니 원고를 보통 한두 시간 전에 보지 않나요? 본인 분량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네. 안 본 거죠, 한마디로. 네. 아니 저희 신청국위원회가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이쪽 부분은 아예 들고 오지도 않았어요. 아니 그리고 저 이선영 아나운서 퀴즈 산책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요, 내가 그럼요. 네네. 근데 그거 압류, 준비하느라고 압류. 못 볼 네, 수도 있는 압류, 거지 네, 뭐. 네. 네. 아무튼 머리 감았는데 이 뒷머리가 정리가 안 된다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자 하시죠. 네. 네, 저희 코스피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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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네, 요즘 코스피가 좀 다들 너무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최대 실적이었는데도 좀 글로벌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좀 많이 이렇게 의기소침한 네, 분위기여가지고 회복을 확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까지도 이렇게 길을 못 펴고 있는 와중에 이 아이템과 관련된 종목들이 폭등을 했었거든요, 지난주에. 네네. 노재필 기자한테 제가 질문하려고. 네, 요 관련된 이게 뭘까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좀 핫한 게 이제 NFT, 아, 네. 메타버스 뭐 이런 그렇죠. 아이템들이 네. 좀 많이 좀 주가가 올랐죠. 뭐 네. 메타버스, 뭐 NFT 요쪽 뭐 블록체인 관련된 이런 것들 좀 구매하셨어요? 아니 저는 뭐 그렇진 않은데 네.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YG 플러스인가 그것도 네, 있고 네, 네. 그다음에 SM 관련도 있고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오, 네, 네, 안 그래도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NFT 관련 사업 계획을 내놓은 회사들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YG 플러스, 하이브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이제 NFT 관련된 사업을 그렇죠. 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올랐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NFT가 뭐 무슨 뜻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네. 조금만. 네. 네, 네, 게임사 주가들도 이제 계속해서 올랐거든요. 특히 이제 NFT 게임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힌 게임빌 주가가 지난주에 72.31%나 급등을 했고, 또 컴투스는 39.12%, 위메이드 14.41% 등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네. 네, 두목님이 말씀하셨다시피 NFT가 송경제에서도 여러 번 네, 언급을 네. 했었잖아요. 아니 저는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걔는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논펑저브 토큰스. 아니 근데 그건 나도 아는데 대체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토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디지털로? 자, 설명. 이게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 있잖아요. 여기에 네네. 희소성이라는 개념을 부여한 일종의 가상자산인 거예요. 희소성 유일한 거. 네, 희소성 유일한 거. 이거 외의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네. 디지털은 사실은 이제 복제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거기다 번호를 부여한 거예요 일종의? 그 기술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것의 유일함을 절대로 복제할 수 없게끔 이제 만든 게 이제 non-fungible token. 알겠습니다. 아시면서 물어보신 거죠 지금? 아니 그거 아니고 면접인가? 이상하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사실 MBC에서도 이제 네. 뭐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든지 좀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많은 이런 그렇죠. 저희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NFT로 지금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무야호 그 장면 있잖아요. 그거 팔렸다고 그러던데? 그 무야호를 네네. NFT로 MBC가 만들어야만 그래야 이 유일함에 대한 가치가 있는 그쵸. 거죠. 네네. 그냥 일반 시청자들이 그 장면을 캡처해서 NFT 시장에 올린다고 해도 그건 인정받지 못해요. 그냥 네. 유일하고 그 오리지널리티가 없는 재화기 때문에 NFT는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가상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주식 시장과 쌍벽을 이룬 하나의 시장이 또 가상 자산 시장이잖아요. 뭐 코인 시장으로 대표되는. 네. 그러면서 이제 함께 NFT 시장도 이제 재테크 수단이나 뭐 제2, 제3의 시장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요 희소성, 유일성 개념이 혼합됐기 때문에 저작권이나 뭐 지식재산권 이런 개념이 중요한 산업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네. 무늬만 0.5초 토끼님이 가상화폐 토큰 유니크한 값만 보유해서 물건값의 희소성을 높이는 거예요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런 네. 개념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네.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개념이 중요한 곳에서 각광받고 있는 NFT 한번 영상을 보시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 보시죠.
NFT 시장에 방귀 소리를 판매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영화 감독인 알렉스 라미레스 말리스는 지난 3월부터 오픈시 안에 방귀 상점이라는 가게를 열고 1년여간 방귀 소리를 판매해왔어요. NFT가 각광받으면서 디지털 작품들이 비싼 가격에 팔리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작했다는데요. 가격도 약 5,000원에서 70만 원으로 방귀 소리 가격으로는 좀 비싼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겠다는 사람이 등장한 거죠. 한 익명의 누리꾼이 한 개를 약 96,000원에 구입한 거예요. 이 소리가 팔리긴 했지만 판매자 말리스는 NFT 시장이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NFT 시장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올해 상반기 규모는 약 2조 8,290억 원.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약 180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특이한 것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지난 3월에는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가 작성한 첫 트윗이 약 33억 원에 팔렸고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인 월드와이드웹의 원본 소스 코드가 담긴 NFT가 경매에 나와서 약 6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특이한 것들이 팔릴지 기대가 되네요. 진짜 정말 네. 특이한 걸 파네요. 방귀 소리를 왜 판다고 이게 지금 팔린 댓글로도. 게 더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어. 팔린 게 더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네.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찾아보니까 무야호 NFT는 950만 원의 음. 재고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이거 미래에 더 올릴 것 같아요. 그러게요. 김민호 아나운서도 뭐 하나 올렸던데 안 팔렸을 거예요. 안 팔렸어. 가치가 없으니까. 이거 왜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이제 아, 그 친구도 직장인이니까 이제 시키는 대로 한 거죠. 뭐. 기획자가 시키는 대로. 또 높은 가격에 팔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김민호, 희망을 벨라님이 있었던 거 민호 형님 NFT도 완판됐다고 하는데 그랬나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완판이 그 중요한 게 친구를- 아니고 가격이 중요하죠, 가격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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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근데 그 수익이 MBC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MBC 아카이브에 올라가 그렇죠. 있는 그쵸. 영상을 네. 해서 뭐 본인한테 큰 이득은 없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NFT는 지재권, 뭐 저작권이 관련돼 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 그리고 게임 산업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특히 게임 산업이 NFT를 접목하면서 앞으로 출시된 게임에는 NFT 기술을 이용한 게임을 만들겠다. 이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네. 최근에. 네. 그게 어떤 전략이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도 게임에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아시나요? 아니 알긴 아는데, 그러니까 네. NFT를 접목한 게임이라고 하면은 게임을 하는 그 플레이어들의 어떤 게임하는 방식 이런 게 다 다르니까 거기다가 독창적인 어떤 그걸 부여하겠다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뭐 아이템 같은 거 네네네. 뭐 제가 알기로는 리니지에서는 뭐 리니지 아이템은 엄청 아이템이 비싸게 네. 거래가 됐었잖아요. 억대로까지 이제 그렇죠. 거래가 된다는데 네, 네. 그걸 이제 결국에는 어떤 이제 밖에서 만나든지 뭐 핸드폰으로 거래해서 뭐 현금이 오갈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네. 그렇게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거나 뭐 교환이 되거나 하지 않고 게임 내에서 이 NFT화된 자산을 거래하는 그런 플랫폼 개념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게임을 내가 열심히 하면은 일종의 그 게임 내에 어떤 토큰 같은 게 부여되면서 가상 화폐가 생기고 또 요 아이템을 NFT로 등록을 하면은 이걸 원하는 사람이 NFT 플랫폼에서 이걸 사가고 하면서 경제적 가치로 바로 이제 환금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이제 전략인데 이런 개념을 이제 P2E라고 하더라고요. P2E요? P2E.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결국 번다, 돈을 얻어간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놀면서 번다. 네, 이제는 게임이 그냥 오락이나 뭐 내가 취미생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의 전환으로 가겠다라는 발표였던 것 같아요. 저도 돈 버는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른 데서 이미 해외에서 NFT 게임 같은 거 이제 적용한 데가 있잖아요. 몇 네. 개가 좀 유명한 게 있던데 뭐 동남아 지역에서 좀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필리핀에서 많이 하는데 NFT 게임. NFT 게임 뭐 엑시 뭐 어. 있어요. 네. 머시기 있어요. 네. 그 게임을 필리핀에서 지금 뭐 어떤 노부부가 우리로 따지면 약간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거 운영하시는 노부부인데 코로나 때문에 돈이 안 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을 할아버지가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야. 하루 오. 종일. 오.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거기 아이템을 이제 바꿔가지고 음. 근데 이제 물가가 그렇게 막 비싸지 않으니까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아주 최저 생계비를 그걸로 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해외 다큐가 있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게임을 그냥 게임 덕후라고 하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뭐 히키코모리처럼 하는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게임도 뭔가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가지 매체로 만들겠다라는 전략이 엿보이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된 배경에는 뭐 NFT가 이렇게 촉망받는 개념이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NC소프트 등 거대한 이 게임 기업들이 사실 확률형 아이템으로 돈을 많이 벌었었다가 이게 논란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그런 사기를 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렇죠. 안 뽑히는 아이템을 막 계속 돈 주고 뽑게 그러니까. 하는. 네. 그 때문에 뭐 주가도 떨어지고 굉장히 맞아요. 말이 많았죠. 네. 그리고 뭐 법제화까지 이제 논의가 될 정도로 큰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NFT를 적용해서 좀 새로운 수익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엿보이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논란이 크게 됐던 NC의 경우 뭐 아직 구체적으로 게임명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리니지의 NFT 개념을 적용할 것 같다라는 업계의 분석이 있고 네. NC뿐만이 아니라 넷마블 역시 이제 블록체인과 NFT를 연계한 게임 개발에 나섰고요. 사실 이제 미르라는 게임으로 잘 알려진 이 위메이드라는 회사는 미르4를 글로벌 버전으로 이미 만들면서 NFT를 적용해서 지금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갑자기 제가 화면에 사라지니까 너무 다들 좋아하시네요. 네. 아니에요. 지금 오랜만에 노두목님 만났다고 되게 그러게요. 서양 인절미님이 오랜만에 본다고.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제 거 NFT 너무 사시겠다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뭐를 해야 네, 될까요? 네. 뭐 우리 많은 첫방, 장면들이 있는데 저는 그 새마을 그 옷 입은 거? 네, 옷 입은 거 그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네요. 네. 네, 그거 진짜 잘 어울리셨거든요. 우리 한번 올려볼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네. 누가 가장 그 인기 있게 잘 나가는지 해가지고 밥사기. 오. 밥이요? 밥이요? 아무튼. 밥은 제가 살게요. 밥은 무조건 밥은 제가 사고 네네. 밥은 제가 사고 네. 올리는 건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네. 네. 빌로바 TV님이 노재필 형님 안경 벗은 모습 한번 올리자고. 좀 벗어볼까요? 왕킬리님이 두목님도 있었네 하셨어요. 오. 네. 아무튼 근데 뭐, 이거 네. NFT 자체는 우리나라에는 좀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좀 NFT가 적용된 게임이 이렇게 출시가 되고 대중화가 될지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게임이 출시될 때마다 게임물 관리위원회라는 곳에 이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네. 등급 같은 거를 이제 거기서 정하는데 NFT가 이제 적용되는 이제 캐릭터나 뭐 아이템이나 이런 거를 주고받게 되면 이제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걸 좀 사행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을 안 내줄 가능성이 아직 있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좀 어떻게 변화할지는 몰라도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게임위의 의견은 우연적인 게임 진행 결과를 통해 획득한 NFT를 자유로운 거래 행위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게임 산업법상 등급 분류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뭔가 아이템 관련해서 이제 현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 떠오르는 게임이 있으실 거예요. 전 좀 어렸을 때인데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네. 막 많은 가장분들이 정말 기억 나지 않으세요? 패가망신을 갑자기 당하고. 저를 또 소환해가지고. 왠지 아, 하셨을 지금 것 풀 같아. 잘 가고 있는데 지금. 네? 네. 바다 이야기. 바다 맞아요. 이야기. 네. 바다 이야기 때문에 사실 이 바다 바다 이야기가 이 게임물 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예전에 등급위원회였잖아요. 이 등급위원회의 탄생 배경이거든요. 이게 도박성, 사행성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해요. 이 관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정말 적용이 될지. 근데 앞으로 발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기에는 우리가 너무 뒤처지는 느낌이고. 맞아요.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이 좀 되긴 해요. 그래서 네. 뭐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당장 NFT 기술을 적용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게임 업계에서도 일단 글로벌을 중심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게임 산업이 국경도 없고 경제적 부가가치도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하면 좋게 발전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NFT가 뭐 핫하다 해가지고 그냥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좀 아신 다음에 신중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인데 두 분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부자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부자다. 부자다. 흥부자. 흥부자. 흥부자세요? 흥부자. 마음이 따뜻한 뭐 인정 부자, 아니 진짜 네? 머니. 유머 부자 뭐 이런 위트 많고. 네. 아, 돈은 사실 아재 부자는 부자. 아니죠. 아재 부자. 네. 아니 돈으로 따지면 뭐 부자는 아니죠. 네, 네. 근데 그렇죠. 그런가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어색해서 어색 부자 하겠습니다. 지금
아내 여사님이 겁나 어색하다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뭔가 사적인 얘기로 받아치고 싶었는데 너무 사적인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아, 제가 네. 아니, 사실은 참았습니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저랑 동떨어진 NFT 뭐 메타버스 에이 관심 많으시잖아요. 굉장히 좀 어색해요 주제가. 어. 아무튼 뭐 재밌어요. 김종우님이 어. 부자다 하셨습니다. 네. 노재벌 나왔어요. 한성님 노재벌. 살부자 뭐 나왔는데. 잠부자, 살부자. 네. 네. 문의만 0.5. 러블리 이나님이 장기 다 있으면 부자라고. 그건 그래요. 보름 씨 이거 좀 넘겨주세요. 저도 샷을 좀 없애주세요. 네. 네. 근데 훨씬 보기 좋긴 하네요. 네. 지금 문희만 토끼님께서 100억 돼야 부자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부자들을 조사해봤더니 100억은 있어야 부자다라고 오. 응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 조사가 이번 주에 제가 본 기사 중에 좀 재밌는 기사여서 가지고 왔는데 KB금융연구소에서 2021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자라는 게 뭐 국어사전에 쳐봐도 그렇죠. 뭐 얼마가 부자인지 기준이 기준이 없잖아요. 다 나름대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일단 KB금융위원은 기준을 이제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 자산만 쳤을 때 요것만 10억이 넘는 사람들을 이제 부자로 정의하고 금융 자산만. 네네 조사를 했다고 해요. 사실 금융 자산만 10억이 넘는 거면 너무 다른 나라의 네, 대상인데요. 진짜 네. 그거 뭐 배당만 받아도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부자들이 지난해 주가 급등 영향으로 4만 명 가까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자산만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만 3천 명. 그러니까 1년 사이에 3만 9천 명이 는 건데 11% 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2019년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이 도대체 얼마냐 봤더니 2,618조 원. 2,618조 원이요? 네, 억 원이 아니고. 와.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다 합쳐도 한 2,500조 그 정도 되잖아요. 네, 2,000에서 맞아요. 2,500조인데 어마어마한데요. 어마어마하죠. 오. 우리나라 기업같이 있는 기업들 다 그러니까요. 합쳐도 그거보다 많은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도대체 뭘로 이렇게 자산을 불린 건가 하고 봤더니 왜 예전에 부자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아 땅이죠 땅. 땅 가져야 우리나라는 부자죠. 네. 이제 뭐 부동산, 땅, 뭐 임대 사업 이런 거 해야 부자로 쳐주잖아요. 네네. 아직까지도 요게 이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한국 이제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어떤가 봤더니 부동산 자산이 59%, 이제 금융 자산이 36.6% 구성으로 자산 포트폴리오의 한 60%가 이제 부동산을 차지했던 거죠. 그래서 네. 부자들이 여전히 부동산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볼 수 있었고, 특히 이제 총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동산 자산 비중도 컸다는 게 좀 눈에 띄었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부자들이 작년 한 해 이제 수익을 본 건 부동산보다도 주식이었다고 이제 나타났는데, 이 금융자산 10억이 넘는 부자들 있잖아요. 네. 작년 한 해 59%가 주식으로 수익을 본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고요. 네. 가장 선호하는 금융투자 자산도 주식으로 나타났고, 주식을 통해서 손실을 본 사람 몇 명이나 됐냐 봤더니 이들 중 8.4%에 불과한 사람만이 손실을 봤다. 아 나머지는 다 손실을 다, 네, 오. 다 이득, 거의 많은 비중이 이득을 봤다고 응답을 한 거죠. 네. 왜 또 넘겼어? 하실 말씀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 사실 이제 부자들이라서 그런지 조금 비중이 높긴 하네요. 수익 보신 분들의 비중이. 네. 근데 이분들은 그러면 어떤 투자를 하는 겁니까? 가치 투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투자 뭐 그래서 저도 이제 부자라면 어떤 종목을 사신 거예요, 이분들은? 그게 궁금하긴 하네요. 네, 어떤 NFT. 저도 사셨을 것 같아요. NFT는 사셨을 것 같고, 네. 근데 저도 이제 구체적인 종목은 여기 안 나와서 잘 다시 모르겠지만 넘겨주세요. 잘 모르겠지만 부자들의 투자 성향이 어떨지는 저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분들은 위험한 투자를 선호할까? 돈이 어차피 많으니까? 아니면 내 자산을 지켜야 되니까 안정적으로 투자할까 궁금했는데, 일단 공격 투자가 지난해는 22.3%였는데 올해는 27.5%로 거의 30%에 가까워졌거든요. 더 공격적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이제 호황이면서 좀 더 주식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재미 좀 판단한 보셨구나. 네, 부자들이 많아진 거죠. 네. 그런데 반면 이제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표본이잖아요. 가상자산, 비트코인, 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투자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얼마나 투자하겠다고 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별로 저는 제가 부자도 아니지만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부자면은 어차피 쪼개기 투자 가능하니까 저는 할 것 같았는데. 왜 넘겼어요? 또? 네.
아니 저는 그분들 입장이라고 하면은 안 할 것 같은데 왜요? 굳이 뭐 리스크를 그렇게 떠안을 필요가 있어요? 그거 돈이 말고도 많은데? 돈 벌 수 있는 창구가 많으니까. 네. 이분들 부자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셨지? 이유까지? 그러니까 부자들의 응답을 봤더니 넘겨주세요. 나 단호하게 나는 안 할 거야라고 응답한 비율이 70%나 됐고 네. 나는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비중 3%에 불과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라면 저는 좀 더 이게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이제 빠르게 자산을 불릴 수 있으니까 관심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저는 부자가 아니어서 이제 잘 몰랐던 거죠. 저도 네. 부자가 아닌데 좀 더 안정적인 걸 선호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정보가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자들의 응답을 보니까 노재필 기자가 응답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이런 리스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고 거래 자체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든다. 내 돈을 함부로 맡길 수 없다라는 이제 이유 때문에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투자는 좀 부정적인 걸로 KB금융위원이 분석을 했고요. 암호화폐보다는 미술품 그리고 해외 자산, 해외 네. 부동산 이런 데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어디서 돈이 났는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뭐 네. 아까 뭐 주식으로 많이 벌었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많다 그러긴 했는데 주로 수익이 수익 원천 이런 게 어디서 났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부자들의 수익 원천은 많은 분들이 예상은 하실 것 같은데 가장 큰 비중이 이제 사업 소득이었어요. 대체로 사업을 하셔서 큰 돈을 가지고 계시는 이런 유리지갑에서 뭐가 그렇죠. 나올 돈이 없죠. 네, 네. 그래서 뭐 이어서 부동산 투자, 뭐 임대업 같은 걸로 번 거, 상속 증여, 뭐 금융 투자가 뒤를 이었고 제일 꼴찌에 근로소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번 돈으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신 분들은 별로 없다는 이제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근로소득밖에 없어서 왜 부자가 못 되나 이 이유가 좀 명확해지는 아니 근데 조사였던 것 같아요. 네. 근로소득도 그 중에 또 이렇게 잘 해가지고 하면 뭐 이렇게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마음이 부자고 행복한 부자는 될 수 있죠. 성실 부자 될 수 있을 것 아까 같아요. 삐까뻔쩍님이 건강하면 부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그럼요. 같아요. 건강하면 네. 부자죠. 네, 네, 맞습니다. 운동화 부자, 몸몽리님이 운동화 부자 얘기하셨고. 크라이시스님도 근로소득 200만 원 벌어서 언제 100억만 드냐고 쓰셨다가 메시지 취소하셨다. 수익 공개가 좀 크라이시스님 되게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 아이디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좀 재밌어가지고 뭐 부자들은 이렇다더라 해서 이제 전해드리려고 가져오긴 했는데 맞아요. 이래서 빈부격차 벌어질 수밖에 없구나. 돈이 돈을 버니까 네, 사실. 그런 네. 또 생각도 하게 된 조사였던 것 같아요. 세돌님이 노동소득이겠죠 하셨습니다. 맞아요. 근로라는 말이 조금 그렇기는 해요. 네. 자, 다음 마지막 소식은요. 마지막 소식. 네, 얼마 안 남았네요. 핸드폰 네. 시장에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사라진다라는 소식인데요. 저는 사실 이 신고포상금 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생소했어요. 좀 예전부터 시행됐던 거더라고요. 노재필 기자가 좀 설명해 주세요. 노재필 기자가 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설명하라는 거에 가장 분노했어요. 아니 나 분노한 건 아니고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휴대폰을 살 때 불법 보조금 주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100만 원 주는 제도 맞죠? 네, 맞아요. 그리고 한두 알면서 왜 물어봐요? 근데. 그리고 저기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휴대폰을 판매했을 때 또 그걸 신고할 경우에 받는 거 그런 거죠. 이거를 이제 이동통신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해서 시행한 제도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선영 아나운서가 조사하신 내용이고요. 다시 넘겨주세요. 아니 저는 사실 이거 원고에 이제 배분을 하면서 노재필 기자 이제 취재 짬바가 지금 10년이 넘잖아요. 당연히 이제 이 축적된 지식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괄호치고 기타 선배님이 아는 지식의 TMI를 다 방출해주세요. 방출해달라 했는데 앉자마자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화냈어요? 아니 넘기지 마세요. 넘기지 마. 내가 언제 화냈어요? 내가. 아니 이런 거를 나를 왜 시키냐며. 아니 그게 아니고 알고 내가 사실 계시잖아요, 사실. 제가 경제부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지식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하여튼 그런가요? 근데 오늘 제가 또 숙지를 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또 잘 드렸죠. 네네. 잘. 저는 이 시간부터 이제 화면에 퀴즈 산책 시작됐을 때 안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있어요, 선배님. 목소리만 나갈게요. 네. 아무튼 이 신고 포상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불법 보조금에 대한 신고를 했을 때 포상을 해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저런 불법 영업을 했을 때도 이제 신고했을 때 포상을 주는데 불법 보조금에 대한 신고 포상 제도가 오늘부터 사라진다고 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는 효과는 좀 적고
포상을 노린 이른바 폼파라치가 아. 기승을 한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이게 폼파라치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례가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한때 1020대 사이에서는 폼파라치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해요. 아니 학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기 양성 학원도 있다고. 그래서 이게 사실 뭐 한 건당 100만 원이기는 한데 아이폰 13이 이제 출시됐던 지난달에는 이게 갑자기 한시적으로 뭐 집중 단속 기간이라 해서 2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사람이 2천만 원을 타간 사례도 있다고 해요. 그럼 사실 전업을 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네. 좀 제한 횟수 제한도 두고 음. 이제 건당도 좀 사실 금액을 줄인 거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많나? 그거 전업으로 할 정도인가 싶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근데 똑같이 생각했었는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타갔는데 지난 2013년에 이 제도가 시행됐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지난달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갔나 봤더니 28,543건이나 지급이 28,000건이 넘는다고. 네, 네. 오, 상당한데요? 그리고 지급액으로 치면은 352억 원이 넘어서 한 건당 123만 원 정도 타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총액으로 보니까 이 제도에만 352억 원이 쓰였다 생각하니까 좀 많기는 많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근데 상당히 큰 액수가 지급이 됐는데 이게 없어지면 좀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네네. 이제 수능이 끝나면 이제 공짜폰 막 나오는 거 그쵸. 아니냐 이런 음.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공짜폰이 왜 나쁘냐, 싸게 살 수 있으면 소비자들은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단통법 자체를 손봐야 된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사실 단톡방이 왜 시작됐는지 생각해보면 나만 호갱되고 나만 다른 사람 다 싸게 사고 나만 비싸게 산 것 같은 그 바보가 되는 그 느낌이 그렇죠. 싫어서 이제 네. 뭔가 빠릿빠릿한 사람들은 되게 싸게 사고 나만 비싸게 사고 막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단톡방 하는 거고 다 같이 비싸게 산 느낌이 좀 들면서 이게 좀 뭔가 제조 원가 자체를 낮추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단통법을 실시를 했더라도 불법 보조금이 완전히 또 근절된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암암리에 이렇게 문자나 아니 인터넷 같은 데 요즘에는 막 올라오잖아요. 카페 이런데 되게 네, 막 암호처럼 네네. 해서 예전에는 오프라인에 갔는데 요즘은 온라인상으로 하니까 뭔가 소외되는 느낌이 들긴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단통법이든 신고 포상제든 취지는 좋은데 실효가 좀 없었던 것 같아서 모두가 사실 이용하는 핸드폰이잖아요. 좀 실효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4분 카레. 지금부터 4분 카레. 퀴즈트 산책 시작해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드디어 네. 저희 시간이 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타이틀이 사실은 의미가 제가 없네요. 이런 행동이 굉장히 채팅창에서 의견이 분분해요. 첫 번째 귀엽다, 삐졌다, 뭐 이런 얘기. 귀엽다를 귀엽다, 본인 입으로 나 뭐 아닌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올라왔어요. 올라오긴 그런 했는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매 눈으로 네네. 찾아서 네. 이제 읽으시네요. 네. 아무튼 뭐 제 시간이 됐으니까 3분밖에 안 남았지만 자 오늘 신규 확진 6시 기준으로 1,419명이에요. 어제보다 네. 270명이 늘어난 수치고요. 아이고. 일단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지금 2주가 됐거든요. 근데 네. 지금 문제는 위중증 환자가 그러니까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네네. 거고. 네. 병상도 이제 그 기준을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고 계시네요. 라디오 뉴스에 제가 아까 했거든요.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벌써 78% 병상이 네. 찼고 전국적으로 62%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좀 고민 중인 건 뭐냐면 그 중환자를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중환자를 비수도권으로 이송하는 방안. 그다음에 병원에 있다가 좀 회복이 되신 분들을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서 조금 병상을 분산. 확보하는 방안 이런 걸 지금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경제팀에서 준비하는 아이템인데 그 선거 앞두고 조세 정책이 많이 후퇴하고 있어요. 네, 네. 뭐 종부세를 재검토하겠다는 후보도 있고, 그다음에 음. 가상 자산에 대한 어떤 그 세금 부과하는 걸 좀 유예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본인들이 국회에서 만들어놓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어떤 이 조세 관련된 법안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건지 저희가 한번 짚어보는 리포트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돼지머리 300개. 이 돼지머리가 뭔가 했더니 돼지머리 편육? 아니고요. 편육 생각하죠. 네네. 저도 편육을 그쵸.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고사? 네. 고사도 아니고 그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지역주택조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산 다음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일종의 공동구매 같은 건데 여기에 있는 위장 조합원들을 돼지머리라고 부른대요. 오, 아. 위장 조합원.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올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 1,500세대가 들어서는데 그 중에 300명이 일종의 돼지머리 위장 조합원인 거예요. 그럼 막 자기들 오.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난리가 난 상황인데 음. 저희 기획취재팀이 연속 보도를 준비할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이중사 있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지난번에 이중사 사망 사건 일어나기 열흘 전에 또 다른 그 여공 부사관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분도 역시 강제추행을 당하신 분인데 아이고. 문제는 이제 그 자택에서 숨졌는데 유서 같은 건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돌아가신 분의 상사인 남성 준이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출근하기 전에 전화를 막 거의 20통 넘게 걸고 네. 전화 안 받으니까 집에 와서 부하를 불러가지고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책상이나 노트 같은 거 체크하고 뭐 이랬던 어머. 거예요. 뭔가 은폐를 네네. 한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이 정황이 들 수 굉장히 있겠네요. 많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강제추행을 했는데 이 군의 어떤 조치가 굉장히 늦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중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 같은데 중국에서 그 반려견 주인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격리가 됐는데 방역요원이 집에 가서 반려견을 죽였대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뭐 좀 황당하긴 한데 혼자 강아지가 남아 있을 거 아니야. 네. 들어가서 그냥 죽인데 그 왜? 영상으로 찍힌 게 있어가지고 이제 어머. 인터넷에 올라가서 지금 중국인이 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아무튼 뭐 오늘 굉장히 그 알찬 시간이고 사실은 뭐 송영재 어색했지만 제가 또 중간 중간에 이렇게 참여한 게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재밌었어요. 중요한 역할을 네, 해주셨어요. 네. 일부러 설정한 거예요, 저.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